저도 벌써 마흔이 되고 보니 지난 30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돌싱이라는 소개에서 아쉽겠지만 제 30대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이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흔을 맞아 지난 시간을 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년 전 그 일을 얘기해볼까 하네요. 대학 시절 저는 용돈벌이 삼아 시작했던 일이 운이 좋게도 잘 풀리게 되어 졸업 후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닌데 조그맣게 용돈벌이로 하던 일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그렇게 우연찮게 시작한 일로 젊은 시절 용기를 가지고 기회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익명이다 보니 자세한 업종은 밝힐 수 없지만 제가 하는 사업은 주로 여성용품이나 관련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든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동업자도 없이 혼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어린 여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공장 사장님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어린 여자라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장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샘플을 만들어서 제품 샘플과 생산 지시서만 들고 정말 무수히 많은 공장을 다녔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들어봐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지 않으셨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제품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의 모든 공장을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다행히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관심이 가는 제품이네요. 그런데 아직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시네. 사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사장님은 처음이세요. 다들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 그런지 지시서도 제대로 안 봐주시고 그냥 안 된다고, 못 만든다고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초도 물량도 너무 작다고요. 여기가 거의 100번째 공장이에요. 저 이제 여기서 안 받아주시면 정말 제품 못 만듭니다. 공장 사장님은 딸 같은 학생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좋게 봐주셨는지 거의 마진이 안 남는 선에서 제품을 제작해 주시며 여러모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게 은인 같은 그 공장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첫 시판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제가 여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장님 덕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품도 나왔겠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려니 대학 시절 구멍가게처럼 하던 일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최소 수량에 맞춰 물량을 뽑았는데도 그걸 못 팔고 재고로 남기면 다음 제품 준비는 어려운 지경이었어요. 다행히도 저희 제품의 장점을 잘 알아봐 주신 고객분들의 입소문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저희 제품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몇 달이 걸려 팔까 생각했던 물량이 한 달 만에 모두 소진되었어요. 그 뒤로는 알아봐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정성 있게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점점 물량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뽑게 되고 사무실도 구하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주먹국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매출 수백억에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혼자 열심히 키워왔기 때문에 저는 제 일과 회사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물론 지금은 회사만큼 사랑하는 남편도 있지만 회사를 향한 제 진심은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인연이 되었어요. 거의 15년 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남편은 그날 술자리에서 제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다며 관심을 보였어요. 은지야, 네가 내 첫사랑인 거 알아? 사실 졸업식 날 고백하려다가 못하고 진짜 많이 후회했다. 걔는 무슨 언제적 얘기를 꺼내고 있어. 초등학교 시절에 좋아한 게 첫사랑이니? 나는 진심이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진지해. 오늘 너 다시 보니까 느꼈어. 나 아직 너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초등학생 시절부터 항상 모범생에 여자애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그 친구를 저도 내심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어렸을 적 모습 그대로 잘 컸더라고요. 제게 첫사랑이라며 대뜸 마음을 고백하는 그 애가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동갑의 성격이 달라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좋기도 했어요. 주변에서는 저희가 정말 불같은 사랑을 한다며 다들 이러다 결혼하겠다 싶었다네요. 싸우고도 금방 풀어가며 연애를 지속하던 저희는 그렇게 주변의 예상처럼 5년여의 연애 끝에 33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에 만나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서로 헤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제 사업을 꾸려나가고 남편은 취업에 성공하여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로의 사업과 취업을 지켜보며 함께 청춘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던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도움을 받지 않고 시작하기로 했고, 직장인 남편보다는 사업을 하는 제가 훨씬 여유가 있었기에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이인데 제가 번 돈도 남편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유가 있는데 굳이 대출받아 어렵게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 했죠. 그렇게 제가 살고 있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남편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내던 곳에 이미 가구며 살림이 다 있어서 혼수도 준비할 게 없었기에 남편 돈으로 유럽 신혼여행을 길게 다녀왔고 남은 돈은 양가 부모님들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 연애 시절부터 오랜 시간 아이 없이 딩크로 살기로 합의를 봐왔어요. 요즘은 그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희 부부는 서로 아이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고 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둘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부모님도 저희 부부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결혼할 때에 이 문제로 잡음은 없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저희를 서로를 아껴주셨고 시댁에서도 제가 일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셔서 저는 그 흔한 시집살이 한번 겪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저희는 아이가 없는 대신 서로 시간을 쪼개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즐거운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남편과 여행이나 취미를 즐기면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좋았던 점은 저와 그런 취향이 참 비슷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느새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도 30 후반에 가까워지던 어느 날, 그즈음 저는 회사 확장으로 이래저래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 욕심이 많은 것을 잘 아는 남편도 제가 일 때문에 바쁜 것에 대해서는 거의 터치가 없었어요. 바쁜 저를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죠. 하루는 그런 바쁜 저를 남편이 데리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보,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며칠 밤을 거의 샜더니 몸이 너무 피곤하네. 건강은 챙기면서 하는 거지? 밥은 잘 챙겨 먹어? 먹기야 먹지. 근데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밥도 잘 안 들어가네. 그래도 밥은 잘 챙겨야지. 나 걱정되게. 미안해. 내일부터 잘 챙길게. 그래도 내 걱정해주는 건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 편의점에서 간식이라도 사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마워. 남편은 일에 쫓겨 피곤해 보이는 제가 걱정된다며 잠시 차를 세우고 제 간식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차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쉬고 있는데 제 발끝에 뭔가 반짝하는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뭐지 싶어서 손을 뻗어 큰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자 귀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거는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 귀걸이가 남편 차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순간 나쁜 생각이 스쳤지만 남편을 믿고 있던 저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바닥에 귀걸이가 하나 있네. 누구 거야? 웬 귀걸이지? 글쎄, 당신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차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모르면 어떡해. 글쎄, 저번에 거래처 여직원 회사 근처에 내려준 적 있는데 그때 그분이 흘렸나?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럼 잊어버려서 찾았을 텐데 다음에 만나면 가져다 줘. 다음에 만나면 줘야지. 연애만 5년에 결혼생활 5년. 벌써 10년을 알고 지냈으니 제가 남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저도 괜히 남편을 의심할 만한 일이 없었죠. 그때 저는 그냥 남편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지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달까요? 그렇지만 당시에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는 그 느낌이 제가 너무 예민해서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정말 증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남편을 괜히 오해할까봐 억지로 생각을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회사 확장을 하느라 회사 이사에 신제품 발표에 바빴던 일들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나 바쁘게 지냈더니 그동안 남편과 매번 가던 여행도 가지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었죠.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에 친구들이랑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제 카드도 쥐어주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소홀한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둘이 주말에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제 막 한가해졌는데 좀 쉬어야지. 여행 가는 거 힘들지 않겠어? 나 때문이면 굳이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그동안 내가 계속 바빠서 자기한테 너무 신경 못 쓰기도 했고 나도 여행 가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주말에 1박으로 다녀오는 건데 뭘. 진짜 여행은 올겨울에 가자. 알겠지? 당신은 다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야.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애도 아니고. 그래, 이참에 가서 푹 쉬어. 일은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오래간만에 남편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길에 저는 설레임으로 가득했죠. 남편이 운전하기로 해서 남편 차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근교로 주말 여행을 떠난 저희는 바쁜 도심을 벗어나 피로도 풀고 한가로운 시간들을 보내며 주말을 잘 지냈습니다. 일요일이 되어 다시 서울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죠. 아쉬운 마음에 괜히 민기적거리다 퇴실 시간이 되어 급히 짐을 싣고 남편이 체크아웃을 하러 갔어요. 그동안 저는 차에서 짐을 정리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을 찍으려고 내비를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통 회사, 집만 다니는 남편이 제가 바쁜 사이에 여기저기 다닌 곳이 많더라고요. 외근이라도 다닌 건지 제가 자세히 확인하기도 전에 남편이 돌아와 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제 의심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차에 다시 내려가 남편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살폈습니다. 경기도 어디 펜션, 경기도 어느 카페, 밥집, 외근이었다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데이트 코스로 보였어요. 혼자 이렇게 놀러 다녔을 리는 없을 텐데 나 몰래 누구와 함께 다녔는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며칠 전 수리를 받으며 내역을 지웠는지 이전 기록이 없더라고요. 결국 찜찜했지만 별 소득 없이 집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 촉이 뭔가 있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집 안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평소 제 물건을 아끼는 편이라 정리를 잘 해두고 제가 정리해둔 물건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주신 도우미 이모님도 그 부분을 유의해서 항상 정리를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물건이 흐트러졌거나 몇 개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안 써서 넣어둔 귀걸이나 목걸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면세점에 갈 때마다 화장품이나 향수 자주 쓰는 것들은 두세 개씩 사다 놓는데 이상하게 최근 들어 빨리 닳는 느낌에 벌써 다 썼나 싶어 새로 꺼내려고 보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 2개가 남았던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죠. 매번 쓸 때마다 확인하며 꺼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미 의심이 생겨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제 착각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안 입는 속옷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정리하고 있는데 제 속옷들 사이에 절대로 제가 샀을 것 같지 않은 여자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겨우 가릴 부분만 가린 것 같은 야한 속옷이 꼭 일부러 저 보라고 누가 박아놓은 것처럼 제 속옷들 사이에 끼워 넣어져 있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혹시 내가 산 건가 생각했는데 절대로 제가 산 속옷이 아니었어요. 누가 일부러 넣어놓은 게 아니면 들어있기 힘든 모양새였어요. 남편이 넣어놨나 의심하기에는 남편은 자기 물건 아니면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아마 지금 제 속옷 좀 찾아오라고 해도 못 찾을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이유라고 청소해 주시던 이모님이 그랬을 리도 없었죠. 그 속옷을 본 순간 제 의심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을 믿고 있었지만 제가 겪은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에는 조금 찜찜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녹음이 되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제 눈으로 남편을 확인해야 더는 의심할 것 같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집을 비울 시간이면 꼭 카메라를 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이 제 기우였던 건지 한동안은 카메라에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제가 믿고 있는 남편이 그랬을 리 없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보다 싶어 의심의 끈을 놓으려는 찰나 결국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그날 카메라를 켜두지 않았다면 어쨌을까 싶네요. 아무 수확이 없자 이제 그만할까 싶다가 그래도 이왕 시작한 김에 한 달은 채우자 싶어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카메라를 켜두고 나간 그날, 저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네요. 화면에 찍힌 영상에는 내 집, 내 침대에서 뒹구는 내 남편과 낯선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물밀듯 밀려오는 충격과 배신감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외도의 증거였어요. 결혼하고 처음 느끼는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 영상을 차마 다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간신히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을 맞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와 태연히 나를 반기는 남편의 얼굴을 당장에 짓이기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서 애써 참았습니다. 남편이 항상 말했죠. 저는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디 이번엔 얼마나 열심히 복수해줄지 두고 봐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남편의 웃는 낯짝을 보자니 증거를 제대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이전보다 더 잘해줬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려고요. 증거를 모으는 와중에도 제 배신감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니 분노를 넘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인간이 무슨 자신감으로 바람을 필까 웃기더라고요. 당장에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못할 인간이 겁도 없이 일을 벌리는 걸 보니 그 여자가 무슨 대단한 여자라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뒷조사를 좀 해봤죠. 알고 보니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는 남편 회사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30 코앞의 취업 준비생이더라고요. 글쎄요, 남편이 그 여자가 어려서 좋았을까요? 남편이 매일 아침 커피를 사 먹으니 자주 보다 정분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한창 나이에 이 여자는 자기보다 10살 가까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을, 그것도 뻔히 주인 있는 남자를 대체 뭘 보고 저리 좋아하나 싶었는데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서 그 사실을 조금 짐작할 만했습니다. 오빠, 근데 와이프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뭐 그냥 직장 다니는 거지, 중소기업? 아, 맞다 그랬지. 어딘지도 모를 때라서 까먹었네.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 별로 못 벌지 않아? 와이프가 돈이 많아? 에이, 이 집도 4명이고 와이프는 그냥 월급쟁이지 뭐. 그럼 오빠 돈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와, 대단하다 진짜. 오빠 정말 착하다. 와이프 쓰는 화장품 봐봐. 저거 다 하면 벌써 몇십인데? 어떻게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가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는 거야? 뭐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집 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한테는 언제 이만큼 해줄 건데.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와이프가 내 카드 내역 다 확인해서 내가 큰 돈을 못 쓴다고. 조금만 더 참자. 내가 나중에 다 해줄게. 어? 아니 어차피 다 늙은 여자가 저런 거는 발라서 뭐해. 투자하려고 해도 나같이 어렸을 때 해야 효과가 있지. 완전 돈 낭비라니까. 아이 뭐 그래도 와이프가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와이프 어디 나가면 30 초반으로 봐. 뭐? 오빠 지금 내 앞에서 와이프 편드는 거야? 미쳤어? 둘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더라고요. 상간녀들은 다 저런가요? 남의 남자 탐내는 주제에 제 물건까지 건드리고 둘이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요. 역시 제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 게 범인이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간녀는 남편 재력이 어마어마한 줄 알더라고요. 그에 반해 저는 중소기업 말단 사원에 능력도 없는데 부자 남편 꼬셔 결혼한 하찮은 여자 취급이었고요. 남편이 사는 집, 남편이 타는 차, 남편이 차고 다니는 비싼 시계나 구두, 하물며 지갑부터 가방까지 남편이 걸친 건 싹 다 제가 해준 건데 말이에요. 남편이 잠든 늦은 밤 혼자 서재에서 그 영상들을 살펴보는데 당장이라도 침실로 가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에게 욕짓거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남편 뺏긴 것도 억울한데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제 능력까지 후려치기 당하는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요? 다른 것보다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둘이 못해도 반년 이상은 만났겠더라고요. 반년이 되었을지 1년이 넘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몰래 만나니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이 두 년놈들에게 저는 정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남편 덕에 호강하며 사치하는 골빈 여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을 뺏고 싶었겠죠. 그러다 그 뒤에 진짜 열받는 일이 찍혀있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매번 저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제 옷장을 뒤지며 패션쇼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제 취향을 운운하며 제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고 있었어요. 화장품이 유난히 빨리 닳아 없어지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 뒤에 남편이 한 짓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이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유, 자기는 다 잘 어울리지. 그럼 이거 나 주라. 뭐? 그거 와이프 건데.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응? 뭐 그건 그렇지. 와이프 하는 거는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그럼 오빠 거네. 뭐 어때? 상태 보니까 자주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가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 없다고 뭔 일 나겠어? 그런가? 하긴 그거 잘 안 쓰는 것 같더라. 가방이 많긴 많네. 가게를 차려도 되겠네. 그니까 이거 하나 없다고 절대로 모른다니까?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어서 그래. 응? 결국 남편은 졸라대는 상간녀의 애교에 홀딱 넘어갔는지 제 한정판 명품 가방을 선물이랍시고 그 여자에게 안겨주더라고요. 그러고는 좋다고 서로 끌어안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났네요. 미친놈이 지가 사주기는 뭘 사줬나요? 저도 월급 주는 입장에 직장인 월급 잘 아니까 한 번도 남편한테 뭐 바란 적 없었어요. 연애 때부터 작은 지갑 하나 제게 사줘본 적 없는 사람이 제 가방을 지가 다 사줬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 가방은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는 한정판이라 제가 해외에 출장 갔다가 겨우 하나 남은 거 운이 좋게 사온 제품이었어요. 그것도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관세도 엄청 냈고요. 어렵게 구한 제품이라 평소에는 잘 안 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씩 들고 나가는 건데 눈썰미 없는 남편이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죠.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쫓아가 제 가방을 찾아오고 싶었는데 이왕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다 된 밥에 콧바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의 복수를 위해 증거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이 인간 알고 보니 핸드폰도 따로 썼더라고요. 어쩐지 그동안 아무리 핸드폰 뒤져도 대화 내용 하나 건질 수 없었는데 나 하나 속이자고 이렇게 치밀하게 살았을 생각을 하니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버는 돈은 저축을 하던 용돈으로 쓰던 알아서 쓰라고 했더니 이런 사단이 난 건지 차마 제게는 헤어지자고 할 용기도 없는 주제에 내 뒤에서 그 돈으로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는 남편에게 10년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뒤에서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이혼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그 상간녀와 조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를 확장하며 직원도 더 뽑아야 했는데 저희 회사가 여성 친화적 기업에 사내 복지가 좋아서 많은 여성분들이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 입장에서 최대한 직원들의 편의를 맞춰주고 싶어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직원을 뽑는 채용 공고에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다 보니 모든 지원자 면접을 보게 되었죠. 그렇게 직원들 대상으로 1, 2차 면접이 있었고 마지막 3차 면접에서는 저를 포함한 임직원 면접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평적 구조에 경단녀 채용도 적극 권장해서 제가 사장이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미팅을 다니면 다들 제가 대표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 나서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편이 더 편하기도 했죠. 그래서 면접 때도 사장님을 밝히지 않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추려진 3차 면접은 한 명씩 개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어요. 회사를 확장하며 뽑는 직원들이었기에 다들 얼마나 좋은 인재들일까 저도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면접이 시작되고 드디어 마지막 면접자가 들어오는데 그 면접자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면접자로 들어온 그 여자가 제가 밤마다 남몰래 수백 번 돌려보던 그 영상 속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이렇게 즐긴 건지 이 끔찍한 인연을 여기서 만나다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는 제 가방을 보니 두말 안 해도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잔뜩 긴장한 듯 보이는 그 여자는 면접자의 겸손한 자세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한 번쯤은 제 사진을 봤을 텐데도 저를 앞에 두고도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긴 상간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말단 사원인 줄 알 테니 제가 이 회사에 다닐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죠. 사실 속으로는 당장에 제 가방을 뺏고 잡아다 꿇어 앉히고 싶었지만 애써 이성을 잡았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질문이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이참에 제가 궁금한 거나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아윤씨? 앞에서 질문들을 잘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해볼까 해요.
아연 씨는 불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 관념 말고 자유로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륜이란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의 불이행과 더불어 서로 믿음으로 결속된 부부관계를 기만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 본인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우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귀책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을 들으면 절대로 용서 못할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간통죄가 없어진 마당에 이혼 소송만으로는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 복수를 물으신다면 저는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공론화시켜 사회적 매장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가방은 그거는 한정판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서 그 여자가 비로소 이상함을 느꼈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이쯤 됐으면 이제 눈치채야지 말이에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국내에는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이 참 좋으신가 보네요. 그렇게 면접이 끝나고 그 여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아마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봤겠죠. 저는 임원들과 정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역시나 로비에 그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나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저랑 대화 좀 해요. 아까 면접 보신 분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시치미는 그만 떼죠. 피차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무슨 사과라도 하려고 하는지 제게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어요.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요? 나 이 회사 정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쪽이 이 회사 사람이니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요? 내가 그쪽 회사 못 들어오게 면접에서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요? 뭐 그쪽이 그럴 위치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에 들어가면 계속 마주쳐야 할 텐데 혹시나 소문이라도 낼까봐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아니고 그쪽도 그런 소문 퍼지면 쪽팔리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여자한테 남편 뺏긴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조용히 입 닫자고요. 회사에 합격이라도 했나봐요. 꼭 들어올 것처럼 말하네.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나를 기다린 거예요? 뭔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제 와서 사과라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이가 없네 정말. 너는 미안한 게 전혀 없구나. 아까 면접에서는 불륜은 용서 못한다느니 개인적 복수를 하겠다니 해놓고 남이 한 건 불륜이고 네가 하는 건 로맨스인가 보지?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야. 그러게 남편 간수를 잘하던가. 다 늙어서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남편도 뺏기지.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내 남편이 갖고 싶어서 나보고 눈치채라고 속고 숨겨두고 내 물건에 손댔니? 사는 꼬라지 보면 분수도 모르는 늙다리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멍청한 건 아닌가 봐? 뭔 재주로 이런 회사를 다니나 했더니 듣던 것보다는 일을 좀 하나 봐? 네가 정말 무서운 게 없구나. 나한테 알려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해서 사람을 긁어? 만나려거든 잘못한 줄 알고 바짝 엎드려서 절대 나 모르게 뒤에서 만났어야지. 니까짓 게 알아서 뭐 어쩌게. 그럼 이참에 그냥 이혼해. 오빠는 착해서 너한테 헤어지자고 못해. 네가 먼저 헤어져. 어린 나한테 남편 뺏기고 나한테 이런 취급당하는 거 너도 여자로서 구질구질하지 않아? 창창할 나이에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게 불쌍해서 적당히 하려고 했더니 너 안 되겠구나. 일단 내 가방이나 내놔. 이게 네 거야? 내 가방을 왜 달래? 미쳤나 봐.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제게 바락바락 대드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여자가 들고 있던 제 명품백을 빼서 바닥에 물건을 쏟아버렸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방을 뺏어가? 그게 왜 네 거야? 네가 샀니? 그래, 내가 샀다. 어쩔래? 그거 몇 년 전에 한정판으로 국내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그게 짝퉁이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 뭐? 그래서 이게 네 거라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무슨 가방에 이름이라도 적혀있냐? 그래, 증거 있지. 이름도 적혀있지. 안쪽에 내 이니셜 각인이 있을 거야.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가방에 이름이라도 적혀있냐며 난리를 치던 그 여자는 정말 제 이니셜이 박힌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더라고요. 한정판으로 나온 거라 각인 서비스가 무료였는데 그때 각인받기 잘했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요? 어쨌든 이제 오빠가 나한테 선물한 거니까 내 거지. 어차피 오빠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 새끼가 그러디? 지가 샀다고? 뭐?
아, 그럼 네가 샀어? 네가 무슨 재주로 이 비싼 걸 사? 저 여자 아직도 남편이 재력이 있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 남자 개털이야. 그 집도 차도 다 내 거야. 그 가방도 내 돈 주고 산 거라고. 알겠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그게 다 네 돈이라는 소리야? 너야말로 남편이 바람나서 약간 미쳤니? 너야말로 정신 차려. 어려서 사리분간 못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평범한 회사원이 무슨 재주로 그런 집을 사고 그런 차를 타니? 그리고 그 가방은 얼만지 알아? 제 말에도 그 여자 끝까지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CEO라고 적혀있는 제 명함을 보더니 그 여자 그제야 앞뒤 사정을 알았는지 제 앞에 냅다 무릎을 꿇더군요.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못 알아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늦었어. 용서를 구하려거든 아까 했어야지. 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거겠니? 내 명함에 꿇은 거겠지? 내 남편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남편이 걸친 거 두른 거 다 내가 산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라 뵙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을 거예요.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장인 것을 알고서야 잘못을 비는 그 여자를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부자 남편 빨대 꽂고 사는 멍청한 여자인 줄 알았을 때는 이혼이라도 하라고 제 물건을 건들고 저를 긁더니 이제 와서 제가 사장이라니 잘못을 비는데 진심이 전혀 안 느끼시더라고요. 사과라도 받으면 속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그 여자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상간녀를 통해 남편도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멍청한 놈은 제가 증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지 계속 오해라며 대화를 하자더군요. 저는 이런 날을 기다리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이제 와서 더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나 몰래 어린 년 만나서 뒹구니까 즐겁디? 그것도 내 집에서 그러니까 좋았어?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한테 그따위로는 못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한 번? 니들이 그러고 지낸 게 못해도 반년이 넘는데 한 번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돌았어. 당신 바쁘고 나는 외로운 참에 그냥 재미삼아 만난 거야. 꽃뱀한테 걸린 거라니까? 집에 오고 싶다는 것도 걔 생각이야. 나는 진짜 안 된다고 했는데 여보 제발. 아 그래? 근데 걔는 이 집도 네가 타는 차도 네 거 다 네 능력인 줄 알던데?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집으로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가방까지 안겨준 거 아니냐고. 여보 다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제발. 그래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이런 집에 살고 그런 차를 타겠어. 직장인 벌이가 거기서 거긴데 왜? 너 좋은 대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뺏기긴 싫니? 그렇게 잘해줄 때 잘하지 그랬어.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기만해? 헛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사준 거는 다 빼고. 남편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했는데 제 돈으로 산 걸 빼고 챙기려니 챙길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옷이며 살림이며 비싼 건 다 제 돈으로 샀으니 지 돈 주고 산 게 뭐가 있겠어요. 지가 그렇게 아끼던 시계며 구두며 다 두고 갈 생각하니 속이 쓰린지 제 앞에 끝까지 불쌍한 척을 하는데 진짜 고소만 안 당하면 한 대 패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다 두고 가면 나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해. 너무한다 진짜. 네가 아직 할 말이 남았니? 다 챙겼으면 얼른 나가. 더 할 말 없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결국 찾기도 두고 속옷 정도만 챙겨서 나가는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통해 그 상간녀의 집과 남편 시댁에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보냈습니다. 그래봤자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껌값이어도 변변한 직장 없는 그 여자한테는 꽤나 힘든 돈일 거다 싶었어요. 그 여자 부모와 함께 산다는데 이참에 따님이 어찌 살고 있었는지 잘 아시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녹화한 두 사람 영상을 사진으로 뽑아서 시댁과 남편 회사에 뿌렸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제가 되려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어차피 벌금 정도로 끝날 일이면 제 속이라도 좀 시원해 보려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등기가 제때 도착했는지 시댁에서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변호사 통해 말씀하시라 전했습니다. 사실 잠깐이지만 면접에서 그 여자를 봤을 때 회사에 입사시켜서 두고두고 괴롭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괜히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스펙도 안 되는 미꾸라지 같은 그 여자가 회사에 폐를 끼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취업준비생이 자기가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에 못 들어오는 정도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에 소문이 나면 이제 그 카페 알바도 더는 못하겠죠. 보니까 자기 딴에는 별 볼 일 없는 와이프 밀어내고 부자 남편 뺏어서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아볼 생각이었나 본데 결국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졌네요.